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제 전문가들이 향후 경제가 어떻게 될지를 얘기할 때 사용하는 경기 선행지표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경제 전문가들이 향후 경기를 전망하면 대부분 실패하고 있죠. 실제로 지난해 3월에도 미국 경제는 10월에 위기설, 그 다음에 6월이 되니까 늦어도 금년, 그러니까 2022년 하반기에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를 경험할 것이라는 그런 예고. 그리고 올해는 또 2023년에 이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가 온다. 자꾸 이제 연기시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틀리니까 자꾸 연기시키는 거겠죠. 여러분도 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만은 2009년에 미국 뉴욕대 루비니 교수라는 사람이 3년 연속 미국의 경기 침체, 즉 더블 딥을 얘기했는데 7년 동안 안 왔거든요. 더블 딥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 경제학자나 경제 전문가들이 경기 선행지표에 대한 오해가 심각하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선행지표를 잃지 못하니까 향후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경제 전문가들이 경기 선행지표 하나 제대로 해석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자꾸 실수를 반복하는 거죠. 없는 악재를 만들어내고 지난해 미국 10월 위기설을 얘기할 때 포유환율연구소가 10월에 위기가 발생할 확률은 거의 없다라는 방송도 한번 한 기억이 있는데 또 금년 하반기, 그러니까 지금이죠. 하반기에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에 대해서도 제가 반론을 제기한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또 올해 하반기가 되니까 이제 시간을 연기시기가 내년에 또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 내지는 주가 대폭락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물론 경기 선행지표와 주가 폭락은 조금 관계가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경기가 망가지면 주가도 폭락하죠. 그런데 이제 원래 1분기,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소폭 마이너스 성장이죠. 이걸 두고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라고 할 수 있는지, 또 주가가 한 20% 빠진 것을 보고, 더군다나 지난해 주가 거품 논쟁이 있었죠. 거기서 주가가 이제 빠진 거는 거의 정상화된 건데, 이 정상화된 것을 두고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주가 폭락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가 지금쯤 한 번쯤 얘기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1분기 이후 지금까지 미국 경제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죠. 지난해 3월에도 이제 양털 깎기라는 얘기를 하면서 미국 경제 끝났다. 10월에는 위기가 발생할 거다. 그 다음에 10월에 문제가 없으니까 10월은 4분기지요. 4분기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전분기 대비는 1.7%인데 연율로 따지면 거의 6.5%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경제가 연율로 6.5% 성장하는데 경기 침체라는 얘기 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원래 3분기에도 플러스 성장인데 경기 침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고용이 증가하는데 경기 침체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경제 전문가들이 수준이 안 된다. 경제학자를 비롯해서 그런 얘기가 지금 하고 싶고, 그 피해자는 결국 주식시장 참여자나 부동산 시장 참여자다. 또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난해 빚을 내도 투자를 하라고 한 사람들이 주로 부동산 관련 경제 전문가지요. 그러니까 부동산학 경제학 교수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빚내서 투자하라고 했는데 거꾸로 지난해 빚내 투자한 사람 지금쯤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고 밤잠도 설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만큼 경제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역할을 하기에 그 실력이 지나치게 안 된다라는 거죠. 즉 경기 선행 지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경기 후행 지표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루비니 교수 같은 경우는 3년 연속 더블딥을 얘기했는데 7년 동안 더블딥이 오지 아니하고, 국내 K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 연속 미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거라는 건데 2년 연속 아직까지는 그런 현상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에 와서는 또 연준의 긴축 정책과 장단기 금리 역전을 두고 또다시 경기 침체를 예측하고 있죠. 늦어도 내년 1분기와 2분기에는 현실화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왜 그러면 이분들의 얘기가 계속해서 어긋나냐? 지난해 한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보면 4분기는 3분기 대비 1.7%인데 연율로 따지면 6.5%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고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지금 9월 말 기준으로는 실업률이 3.5%거든요. 완전 고용 수준이란 말이죠. 경기 침체인데, 즉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경기 침체가 고용이 완전 고용이라는 말이 됐는지 오히려 그분에게 반문하고 싶어요. 근데 부동산 가격은 투자 하락했는데 또 실패자가 양산되고 있고, 또 하나 이분들이 경기 선행 지표를 모른다는 증거가 한국 경제의 경기 선행 지표의 역할은 중국 경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총유동성이나 그 다음에 수출입하면서 LC 내도액이나 기계 수주나 건축 허가 면적만 총유동성이 아니고요. 경기 선행 지수가 아니고, 이거는 그야말로 좀 지엽적인 거예요. 보다 근본적인 경기 선행 지수는 한국 경제의 경우에는 중국 경제 불확실성이에요. 그럼 중국 경제 불확실성을 지난해 3월 그 경기 선행 지표로 이용을 했다면 한국 경제는 6월부터 이제 망가지고 주식도 투자하지 말아야 되고 부동산도 투자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은 한국 부동산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주식도 한국 주식은 3천 할 때부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2100선까지 내렸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기 선행지표 해석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경기 선행지표에 근거해가지고 향후 6개월 내지 9개월 이후 실물 경제가 어떻게 될 거고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데, 실물은 망가지지 않는데 주가만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들이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러면서 피해자는 주식시장 참여자와 부동산 시장 참여자다. 그렇다면 2022년 들어서 또다시 2023년에 빠르면 올해 하반기 내지는 4분기 경기 침체가 이제 확실시 될 거라는 얘기를 연초에 얘기했고, 지금은 또 연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근거는 연준의 긴축 정책하고 금리 역전이란 말이죠. 과거에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난 다음에는 6개월 내지 1년 시차를 두고 위기가 왔다,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라는 거고, 또 연준 긴축 정책을 제대로 해석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연준 긴축 정책을 근거로 늦어도 2023년 1분기부터는 경기 침체가 시작될 거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2023년 1분기에도 경기 침체 여부는 불확실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얘기가 안 맞단 말이죠. 올해 하반기부터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미국 경제 위기를 얘기했는데, 올해 하반기의 시작은 3분기인데 3분기가 지금 플러스 성장 나올 것 같고, 고용은 30년 만에 제일 좋단 말이죠. 실업률 제일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상황을 제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설득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장하는 2023년 1분기 이후 경기 침체 주장도 이제 설득력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근거도 그렇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공격적인 재정 정책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금년에는 올 8월에 통과된 법만 반도체 관련법이나 인프레 감축 법안 등으로 미국은 재정 지출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것도 향후 2, 3년간에. 그러니까 2024년까지 재정 지출이 계속 일어나고 재정 지출의 성수 효과도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미국 경제가 그 다른 나라 경제와 차별화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나라는 지금 사실상 경기 침체가 눈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 기축통화 국가이고 또 그 총유동성이 세계 각국의 유동성이 미국으로 뭐 유입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유동성도 경기 선행 지표인데 경제학 교과서에 있는 그 내용은 외국에서 유입되는 총유동성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전망에 실패하는 중요한 이유다. 그 다음에 경제학 교과서에는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그 경기 선행 지수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GDP 성장에 기여하잖아요. 왜냐하면 생산량 곱하기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에는 인플레가 반영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당한 인플레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경기 선행 지표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죠. 적당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군다나 미국은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소득 수준이 낮은 중국 등은 뭐 4% 물가 상승도 부담스럽지만은 미국은 소득 수준이 뭐 높기 때문에 5% 6% 인플레이도 그 다수 기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즉 생산량에 기여한다는 거죠. 또 전체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고 또 달러 인덱스 고공행진 때문에 소비가 그렇게 둔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1분기,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것은 그것은 주가가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화되는 과정에 돈을 잃은 투자자들이 소비를 줄인 것이지 그들이 얘기하는 경기 선행 지표하고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총유동성이 감소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기기의 수주나 건축 허가 면적이 그때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미국은. 그러니까 그런 그 교과서 내용과 다른 경기 선행 지표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경기 후행 지표가 나쁘지 않은 거예요. 고용도 나쁘지 아니하고 3분기 성장률도 플러스 성장이 확실시 되고 4분기에도 그럴 것 같지 않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1분기에는 내년 1분기입니다. 내년 1분기에는 경기 침체가 확실시 되느냐? 지금까지 그분들 그 주장 그러니까 경기 선행 지표를 가지고 그 내년 1분기에는 늦어도 1분기에는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이라는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지만 포유한율연구소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경기 그 침체를 막을 거고 또 재정 정책이 경기 선행 지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3분기가 성장률이 유지되고 있다. 즉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더군다나 고용까지 증가하고 있다. 고용은 다른 이유 때문에도 또 증가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 고공행진 때문에 달러 인덱스 고공행진을 보는 다수 기업들이 고용을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선행 지표를 해석하지 못했다. 즉 달러 인덱스 고공행진이 다른 나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은 미국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경제 전문가들의 뭐 주장과 달리 그 긴축 시기가 자꾸 지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중 긴축에도 불구하고
총유동성은 감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대출도 증가하고 하니까 대출도 증가하면 경기 선행지수에 긍정적이거든요. 그런데 총유동성은 대출하고 관련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해석을 잘 못하고 있다. 경기 선행지표 해석이 안 된다. 우리나라 경제학자나 경제 전문가들 다수가 또 미국 밖에서도 유동성 유입되는 것도 미국 측면에서는 총유동성 증가예요.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 화폐 유통 속도가 둔화되고 시중 돈이 외환시장으로 들어오고 돈이 돌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경기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다른 나라의 유동성 감소가 또 환율 상승이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재무부 장관도 환율을 즉 달러 인덱스 고공행진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른 나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직전에 또 연준 총재도 영임한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내 경제학자, 경제 전문가들 교과서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암기를 해버렸단 말이죠. 암기를 하고 몇 개 경기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총유동성, LC내적, 기계수주 뭐 이것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뭐 부동산을 지난해 투자하라고 했고 또 한국 주식은 안 빠진다 했는데 제일 많이 빠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는 주식시장 참여자와 부동산 시장 참여자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이라도 경제 전문가들이 능력이 없으면 뭐 그건 확인이 됐으니까요. 여러 차례 확인이 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다. 최소한 경제 전문가들, 경제학 교수, 경제학자보다는 조금만 공부를 하더라도 그 정도 실력은 얻을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올까요. 또 미국이 경기 침체에 잘 빠지지 않는 뭐 또 대표적인 것이 2009년 이후에 금융 시스템을 보완을 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대손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은행 실적을 보면 대손 충당금을 많이 적립을 했어요. 그런데 대손 충당금은 실제 손실이 발생한 건 아니에요. 향후 손실이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적립해 놓은 건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유보이익이에요. 대손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보이익을 많이 설정을 했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이라는 이름으로 영업실적이 악화된 것처럼 보인 거죠. 실제로는 영업실적이 악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이 모두 다 틀렸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다만 주가가 그분들 때문에 많이 빠졌으니까 이걸 제대로 해석하면 어떤 주가 큰 폭 하락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뜻에서 오늘 경기 선행지표 경제 전문가들은 오해가 심각하니 여러분들이라도 제대로 이해하자 라는 측면에서 오늘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